정청래 대표가 이제 나타나니까 오늘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기자들이 또 엄청 따라붙어서 끝까지 막 질문을 해요. 근데 순방 그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불참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냥 웃어요. 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당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논의된 게 있냐 대답을 안 해요. 어제 또 박지원 의원이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또 대답을 안 해요. 전당대회 불출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도 했는데 또 묵묵부답. 어디 기자예요? 기자들 여러 명이 따라 붙었어요. 있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죠. 어디 기자예요? 여러분들이 뭐야,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성대모사예요? 준비 많이 하시네. 아 뭐여서 이 개그하세요? 정도는 살아남아요. 대단하다. 여기 저 지난번에 박용식이 나보다 좀 잘하더라고. 조금 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을 총 보면은 네. 약간 팀 김어준 분이 지금 굉장히 허를 찔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 정리가 안 되고 사실 막 이제 이거 저것 여러 메시지들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각자 그 해석이 너무 다르게 이상한 말들이 산발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좀 박해받는 순교자 느낌을 내시려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도강양해를 꿈꾸는 코스프레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실제로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할 때 뭐 민주주의여 안녕 뭐 그 얘기를 안녕이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노래 민주주의요 네, 안녕 네, 이거 그 노래 민주가요예요. 가사를 그 민중가요 가사를 저도 한때 읊은 이렇게 걸로. 진보적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할 때가. 그러니까 갑자기 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 제 선배가 야 그 민중가요 알아 이거? 운동권 노래 좀 배워 임마 그러더라고. 아니 왜냐면 또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유학파는 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짧게 요 상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네. 패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사퇴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 나왔어요. 네. 그때 이 한동훈 대표 나오지 말라라고 했었던 당권파들과 그 당시에 대통령실이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네. 2년밖에 안 지났구나. 네. 2년 지난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원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했죠. 네.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황영선 최고위원도 자기 그리고 불출마한다. 지금의 분위기는 뭐예요? 야 이번 총선 당대표로서 제대로 못 치렀으니까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어라는 분위기를 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대강의 여론이 야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뭐 정원이라든가 뭐 런종선 문제라든가 이걸 대응 못 해갖고 총선에 졌기 때문에 한동훈 당시 후보가 63% 얻어서 당대표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번 지방선거를 잘 못 이끈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마지막에 했었던 뭐 공소 네, 취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 건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컸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임했을 때 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 지방선거 책임론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민주당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봐요. 네 이석훈 평론가. 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벌어놓은 게 많아서 막판에 뭐 미스를 했다고 해도 뭐 비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사실 처음에 거의 지상 10층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말아먹었다라고 네. 하는 거를 민주당 지지층들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에 연임 못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지금 많이 형성이 그러니까 돼 있고 이게 아까 분위기를 그러니까 느끼셨다며. 분위기가 국힘이랑 보면은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게 국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당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잘못으로 당시 총선을 지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였던 사람이 사퇴를 하고 다시 재심을 받는 과정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선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장 차원에서 당대표의 공천이나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퇴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지지 세력도 그래요. 그 당권파라고 하는 국힘의 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더 오른쪽에 편중된 극우적인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정청래 당대표를 위시로 한 그리고 그 게시판을 위시로 한 사람들이 뭉쳐있고 또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거라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여튼 국민은 어디가 영원하고 게시판이 문제야. 이 권력은 유한하다, 정권은 짧다 이렇게 얘기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차기 당 대표로 또 연임 성공을 하면 당청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럼 매우 제2의 어렵죠. 열린우리당, 제2의 열린우리당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 이재명 맞는 대통령이 말씀이에요. 야 이거 당 만들어야 되겠다. 네, 정말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당 대표가 나왔어. 그러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본인 정당 만들고 싶어하지 못 않겠습니까? 해먹겠다. 새 네. 그릇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되게 조기 레임덕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오. 많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신기한 게 네. 우리가 이제 명청 갈등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몇 달 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이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정권 초기에 한바탕 이렇게 한 칼 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되게 수많은 서사를 쌓아왔습니다. 우리 조국혁신과의 합당, 뭐 KTV 논란, 뭐 ABC론, 그 뉴스공장에서 또 그 공소취소 음모론 등등 이 모든 서사를 쌓고 이번에 한 칼을 날리니까 이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 안에서도 다 친청 아니면 친명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꾹쭉 서사를 쌓아놓고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야 그래 좀 너무했네 이렇게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격히 많은 분들이 지금 쏠려가는 그림이 나온 거다. 근데 풍선에 오히려 바람 빠지듯. 그러니까 동선에 바람 오히려 빠지듯. 근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원끼리의 선거이고 그리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막 그 쉽게 결정이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아니, 처음에는 저도 기울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51대 49 게임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밖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니까.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또 자기 기반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올려놨고 그리고 사실 이제 뉴 이재명이 있긴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 안에는 그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 그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수가 굉장히 많고 딱 그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김어준 씨나 정청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거 붙어볼만 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세게 붙어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정청래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말지를 정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정 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내가 출마하고 출마 안 하면 그러니까 뭔지 뭐, 모르겠어요. 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거듭 말씀드리면 내가 방송가에서 민주당 패널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네. 다양한 스펙트럼의 민주당 패널들과 해요. 저는 그러니까 막 누구 고정된 패널이 거의 없어요. 아하. 거의 그냥 스펙트럼의 의원서부터 뭐 부대변인까지 다 하는데 지금 친청이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 나 진짜 아니, 못 만났는데. 우리가 뉴스공장을 안 나가서 그래요. 아니, 말고 지금- 일반.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 빼고 레거시 미디어든 아니면 일반 애들 나오는 사람 내가 패널들이요. 그렇죠. 정청래 편을 드는 사람을 못 봤고 오늘 최민희 의원 내가 왜 정청래 걔냐 친청이냐 내가 언론이 나를 극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과연 이게 쇠싸움이 되는 싸움인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밖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그 들어요. 방금 그 우리 정강재 대변인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한 2달 전에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야 나보다 근데 정강재 대변인도 그때 내가 얘기한 거를 그냥 기억을 못하는 것 뿐이야. 뭐냐면 제가 그래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댓글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아니 제가 당 부대변이니까 맞아. 직함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조금이라도 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막 댓글창에서 너 정청래 꼬붕이니 뭐 하수인이니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랬죠. 그래 여기서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설주환 선배가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그러니까 난 느끼기에 근데 이렇게 어디 가나 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안 좋아하는데 도대체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당대표가 됐을까 의문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정구승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하루에 볼 수 있는 총량이 진짜 많아야 4시간입니다. 근데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침에 2시간짜리 봐요. 그다음에 점심에 거기서 뭐 경제방송 하나 있어요. 그거 봐요. 오후에 홍상욱 거 봐요. 뭐 이재석인가 그분 거 앵커, 봐요. 그러면 이게 한 총량으로 따지면 한 6시간 다 돼요. 그러면은 이걸 절반만 봐도 대부분의 그 김어준 패밀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다른 걸 볼 시간이 없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그쪽 반대편에 또 서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뭐 이슈 전파자도 보고 뭐 매부쇼도 보고 이거 저거 막 30분씩 계속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그가 달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매부쇼와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잼스를 해줘야 돼. 근데 10개월 만에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10개월 만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당원들 생각이 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어느 정도 그 추세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매스 덩어리를 묻지 못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 와 10,000명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제가 경공 그래도 지지난주까지는 다녔잖아요. 거기서는 실패의 기준이 3만이었어요. 3만 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정구성 때문에 시청자가 안 나오는구나 판단을 했을 정도로 원래 거기 목표가 7만이었고 한 5, 6만을 유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댓글에 대부분이 정구성 때문에 안 봐요가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쪽 지지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진우 쇼까지 합치면 거의 주진우 라이브 거의 반까지 거의 그냥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게 아침 30만 그리고 중간에 만약 매불쇼도 저쪽이라고 판단한다면 요즘에는 좀 줄었지만 거의 20만 가까이까지 본다고 생각하면 이 매스가 저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뭐야? ABC가 하지 마. ABC가 아니라 자 이 지도가 보면은 만약에 이제 광역 단체장들이 이번에 선거 준비를 세게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권리당원들하고 접촉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를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원 관리가 가장 잘 돼 있는 사람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에요. 그러면 자 위에 강원도 도지사 우상호 어디서 왔어요? 대통령 청와대에서 왔어요. 자 왼쪽 가가지고 인천의 박찬대 시장 누구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할 때 원내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추미애 의심스러운데? 경기도지사가 정청래 당 대표에게 나 공천 줘서 고맙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것도 아닐 거라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서 신용환 충북지사 친명이죠. 누구 사람이에요? 이재명. 그 옆에 이제 박수현 충남지사. 그분은 이분은 사실 성격이 온화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 가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아래 허태정 대전시장. 이분 더민주혁신회의 대표였어요. 자, 그 아래 내려가면은 이원택 지사,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울 수 있지만 그에 맞서는 김관영 전 지사가 있고 그 아래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시장이 있지만 김영록 전 전남지사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어요? 주먹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오늘만 가고 기다렸다. 김상욱 울산시장 네. 누구랑 가까워요? 김부겸,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었잖아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 했잖아요. 그런 단체장들을 보면 네. 이 뭐예요?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단체장들이 이만큼이나 많다. 선거 직전 치른 사람이 지금 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생각 저도 비슷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광주 전남이 그 권리당원이 31만 명이고 전북이 19만 네. 명인데 나보다 더 전체 150만 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33% 차지해. 근데 전남 광주가 31만 명이잖아. 전직 전남지사도 그리고 현직 광주 전남 시장도 다 정청래랑은 가깝지 않아요. 전북도 이원택 네. 시장 도지사가 되긴 했지만 김관영 지사가 41%를 얻었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좀 안티 감정이 있거든. 저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은 정청래 대표의 호불호를 그냥 떠나서 이 지형 자체가 어쨌든 사람의 성분인가 이 전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냐 아니면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냐를 당원과 지지자에게 물어보면 저는 아무래도 결론은 좀
그러니까 나와 정리하면 있잖아. 붙어볼만 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반대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건 맞아요, 지형이. 근데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유리한 지형까지는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말씀은 아마 응집력 있는 네. 그 정규군이 얼마씩 보유돼 있느냐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팀 김어준 분들이 응집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그런가? 전당대회 때 이제 박찬대 이제 인천시장이랑 정청래 이제 대표가 붙었을 때 확인을 한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에서는 박찬대 대표 아니 저기 시장이 앞섰지만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훨씬 앞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 전선이 네. 안 그어져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배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시와 평시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때는 평시. 그러니까 그렇게 내일이 아니야. 그 이번 8월은 이제 전시로 아우. 붙습니까? 전시를 뛰어넘는. 전시를 네. 뛰어넘는다. 네. 대통령이 시그널 줬다. 원래 외적인 철미 패스보다 내전이 더 치열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적군이 뭐 이렇게 시원찮잖아요. 시원찮다니 지금 당 지지율이 지금 역전한 저 여론조사도 결과 나오는. 신장동혁입니까? 뭐야? 대표를 의지하겠네요. 장난 아니고 친 유장동혁이에요? 진짜. 유장동혁이에요? 유장동요? 친국민의힘. 그럼 월드컵 바람- 경기장 바람- 근데 경기장 제가 가야죠. 이 지금의 민주당 이런 내전을 보면서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 중에 크게 공감한다라고 한 말은 있어요. 민주당 외부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본인과 같은 계열의 정당 또는 내부적으로 싸울 때는 하이에나 같다, 늑대 갈라지게 같다. 그만해. 아니 갈라진 게 아니라 진짜 그렇지.